최근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산 해운대 교통사고의 피의자 김 씨가 뇌전증 환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뇌전증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뇌전증이란 어떤 질환일까요? 네, 보다 자세한 내용 가천대 길병원 신경과 박현미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과거에는 간질이라고 많이 불렸는데 이 뇌전증 어떤 질환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뇌전증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리 뇌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전기 신호가 갑자기 발생해서 생기는데요. 약물이나 이제 뇌과적 질환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뇌 질환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인은 아주 다양한데 이제 유전적 소인이 있는 경우에서부터 이제 태아시기에 즉 엄마 뱃속에서 뇌가 만들어질 때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출생 후에는 뇌 감염이나 뭐 뇌 종양, 외상 그리고 뇌졸중에서도 볼 수 있고 원인은 아주 다양합니다. 네, 정상적이지 않은 전기 신호가 발생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증상은 이제 뇌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제 뇌 운동 영역이라는 곳에 문제가 있다면 이제 몸이 갑자기 굳거나 떨리거나 마비감이 올 수 있고, 이제 감각 영역에 문제가 생기면 뭐 저린다든지 어지러움 같은 증상도 볼 수 있고요. 이제 감정이나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의 문제라면 뭐 두렵고 무섭고 이제 공포 같은 기분이 들거나 기억 소실 같은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들은 이제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지고 다시 또 아무렇지 않게 정상적으로 자가 회복하는 것이 뇌전증 증상의 뭐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부산 해운대 교통사고에서 문제가 됐던 게 운전자의 발작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발작을 일으키는 게 특히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발작이 일어나면은 어떤 증상이 일어나게 되나요? 흔히 이제 우리 보통 일반인들이 이제 간질, 뇌전증 하면 아마 가장 머리에 먼저 떠올리는 이제 대표적 증상이 아마 전신 뇌발작 증상일 텐데요. 이제 이런 발작 증상은 갑자기 의식이 없어지면서 이제 눈이 한쪽으로 뭐 치켜 올라간다든지 전신 근육이 뻣뻣해지면서 떨고 입술이나 혀를 깨물기도 하고 뭐 입에 거품, 뭐 소변을 지리기도 하고요. 근데 또 하나 이런 전신적 간질 발작 말고 또 대표적인 간질 증상 중 하나가 이런 대발작은 없지만 몇 초에서 이제 몇 분에 걸쳐서 의식만 없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때 뭐 환자는 허공을 멀뚱히 바라본다든지 뭐 초점이 흐려지면서 뭘 노려보는 듯한 표정을 지게 되고 뭐 손을 만지작거린다든지 뭐 입을 오물거리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두 가지 발작 모두 이제 의식이 없어지는 것이 가장 큰 이제 발작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런 발작은 언제 주로 일어나게 되나요? 또 이런 발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대부분 이제 뇌전증 증상은 이제 어느 때고 시간을 가리지 않고 이제 예측 없이 나타난다는 게 가장 이제 특징이고 또 이게 또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 뇌전증 증상 환자라고 아무 때, 그러니까 뭐 증상이 뭐 아주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데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근데 보통 이제 증상이 약을 복용 중에도 유발되는 상황들은 이제 환자가 이제 잠을 잘 못 잤거나 피곤할 때. 특히 이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 기간에 밤을 샌다든지 또 직장인들은 뭐 야근이나 또 음주 그 외에 이제 과도한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이제 유발이 되는 이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약을 복용 중인 환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증상이 이제 유발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예측할 수 없이 갑자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네. 이 뇌전증은 약물을 이렇게 꾸준히 복용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 치료 방법, 약물을 복용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약물 치료가 이제 가장 기본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약물의 난치를 보이는 경우에는 뇌전증 수술이나 소화간질 같은 소화내전증에서는 일부 식이요법도 있습니다만은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약물 치료이고요. 그리고 환자들이 이제 약물을 복용하면서 아까 또 하나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이제 충분한 수면이라든지 뭐 영양 상태 유지, 알코올 섭취 금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매번 강조하면서 이제 증상 유발 안 되도록 교육을 하고 있죠. 이번 해운대 사고의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사고 당일에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뇌전증 환자들이 약을 하루만 복용 안 해도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뇌전증의 원인이나 형태에 따라서 모든 환자가 딱 한 번 약을 걸렀다고 바로 증상이 유발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제 먼저 설명드렸듯이 뇌전증 증상이 이제 언제 발생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번 발생한다면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는 이제 규칙적인 약물 복용이 필요하다는 것은 매번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환자들이 이제 한 번 약을 걸렀을 때, 이거 괜찮던데요라고 뭐 별 문제 없었는데요라고 이제 경험치상으로 이제 얘기하곤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런 예측 불가 그리고 사고 위험성 때문에 뭐 규칙적으로 절대로 거스르지 말고 시간 맞춰서 약물 복용해라라는 것은 매번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일상 생활을 하다가 뭐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이게 뇌전증의 전조 증상 아닌가 이렇게 한번 의심해 볼 수 있는 특별한 증상들이 따로 있습니까? 뇌전증의 이제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발작으로 가기 전에 환자 자신만 느끼는 부분을 우리가 전조라고 하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느끼는 환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전조를 느끼는 환자들은 이제 뭔가 딱 느낌이 오면 이게 이제 뭔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이제 그 느낌을 이제 호소하는데 예를 들면 뭐 구름 위에 붕 뭐 뜨는 느낌이라든지 가슴에서 뭔가 위로 쫙 목구멍 위까지 뭐가 치밀어 오른다는 느낌, 또 이상한 어지러움, 또 갑자기 무섭다든지, 또 낯선 곳에 왔는데 마치 익숙하게 느끼는 뭐 데자부도 아주 흔한 전조이고요. 반대로 익숙한 곳인데 낯설게 느끼는 증상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억력이 좀 떨어지고 뭔가 이제 깜빡깜빡하는 게 좀 있다든지, 한쪽 손이나 얼굴, 팔, 다리 부분에서 이제 저림이나 마비, 굳는 느낌 같은 것들이 흔한 전조 증상의 예인데, 근데 이런 증상을 이제 일반인들이 뇌전증 전조 증상이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런 증상이 갑자기 생겼다가 없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반복적이라면 혹시나 해서 한번 검사를 해보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갑자기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환자 스스로 또 환자 가족들이 주의할 게 굉장히 많아서 힘들 것 같은데요. 네. 뇌전증 환자가 꼭 지켜야만 하는 생활 습관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환자들에게는 이제 저도 진료 때마다 주의와 이제 교육을 이제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수면 시간 유지하도록 하고, 식사를 거르거나 하지 않고 균형적인 식사를 하도록 하고, 이제 위험한 환경, 예를 들면 뭐 높은 곳이라든지 물가, 또 불 근처, 또 위험한 기계는 될 수 있으면 이제 피하도록 이제 주의를 주고 있고요.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는 꼭 이제 보호자 동반을 하도록 저희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취미생활이나 운동도 갑자기 증상이 내가 발생했을 때 다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수영이라든지 뭐 산악자전거, 격투기 같은 것들은 이제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제 환자들한테 생활습관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교통사고에서 이제 뇌전증 환자들의 운전면허를 좀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환자들마다 뭐 증상의 강도가 좀 다를 텐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좀 폐지하는 건 좀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운전 규범 같은 데에서 딱히 문제가 되는 건 없는지요? 일단 이제 뇌전증 환자들은 이제 크게 이제 직업 선택이나 운전에 제약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득을 원할 때는 해당 전문의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에서는 2년 이상 이제 약물 복용을 규칙적으로 하고 있고, 또 약물 복용 중에 증상 유발이 전혀 없고, 그리고 뇌파가 정상이고, 그리고 환자의 인지 기능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진료 사실을 이제 진단서에 첨부하고 이제 면허 취득 기관에 가서 통과 여부를 가리고 이제 면허를 이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환자를 보면서 이제 운전면에 대해서 환자들이 많이 문의를 하고 이제 상의를 같이 하는데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운전은 이제 제3자는 물론 환자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지를 시간을 두어서 충분히 이제 상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환자가 개인적으로 꼭 운전이 필요한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취업 때 이제 운전면허가 없으면 내가 취업이 안 됩니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환자를 이제 잘 따져보고 환자가 병원을 규칙적으로 내원했고 약물도 잘 받았고 의사 지시도 잘 따르고 할 경우에는 이제 진단서를 이제 발부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가천대 길병원 신경과 박현미 교수와 함께 뇌전증의 증상 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